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종소장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유주택자, 무주택자, 다주택자 다 있으실 테니까 이거를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전월세 신고제가 뭔가요?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매매 계약하게 되면은 지금 거래 신고하지 않습니까? 네, 전월세 신고도 전월세 계약하게 되면 신고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언제 나왔던 거냐? 임대차 3법 20년도 7월이죠. 그때 같이 시행했던 겁니다. 임대차 3법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고요. 전월세 상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월세 신고제가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미 활발하게 지금 적용돼서 우리 사회가 쓰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익숙한데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은 20년 7월 달에 통과된 법이지만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어서 21년도 6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행된 것부터 1년간을 계도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22년 5월 말까지는 사실은 신고하지 않아도 어떤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신 분이 별로 없죠. 다른 어떤 임대차 법에 비해서 언급되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시행된 것은 21년도 6월 달이기 때문에 1년의 계도 기간은 뭐냐면은 계도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는 않을 게예요. 그런데 그게 물지 않을 게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네가 해야 되긴 하는데 만약에 못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과태료 무는 것은 연장해 줄게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작년 6월달 이후부터 계약갱신이 된 것들, 새로 신규 계약한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 신고 안 한 것들은 지금 6월 1일이 되기 전에 남은 열흘 기간 동안 여태까지 못 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당연히. 예, 이걸 좀 착각하시면 안 되고, 계도 기간이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과태료 물어야 되는 걸 그냥 밀어준 꼴이다. 나머지 기간 동안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하느냐? 그렇진 않고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어가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근데 요즘에 정말 지방에 이렇게 시골 동네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보증금 6천 넘고 월세 3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월세가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계약이 되게 되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 무조건 100만 원은 아니고 최저 한 4만 원서부터 100만 원,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되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금액이 상당한 거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신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증가는 했어요. 시행된 이후에 전월세 신고 하시는 분이 늘었어. 계도 기간에도 또 하실 분들은 또 하잖아요. 굉장히 좀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직도 10중 8구는 신고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누락 신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임대인들은 전월세 신고를 할 경우에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신고에 소극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소득을 받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신고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소득세의 기준으로 또 잡게 되면서 내 세금이 더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는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누차 밝히지만 아무도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예, 정부 방침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국세청이 과세 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그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언제입니까? 임대차 3법 막 장려를 하다가 연말까지 17년도 12월에 그렇게 대대적인 발표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9.13 대책 불과 9개월 만에 확 뒤집어 버리면서 그 이후에 지금 어떤 의무만 부여했지 혜택이란 게 거의 다 사라져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건 니들 어떻게 믿냐?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이런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소득 자료를 보여주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법이 설정되게 되면은 어쨌든 하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편법이 나오냐면은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춥니다. 월세를 이렇게 적게 받으면 손해 아니에요? 대신에 관리비를 왕창 받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월세 90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이에요. 그거를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 70만 원 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습니까? 어차피 내 통장에 찍히는 거는 100만 원 들어오는 거 똑같아요.
다만 신고를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월세를 3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이러한 편법, 관리비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높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방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어떠한 법이든 규제가 강하게 나오게 되면요, 거기에 따른 암시장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편법도 등장했다고 하네요. 자, 다가구 등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 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잦은 단기 임대 계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임대 계약 단기 임대니까 자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불편하죠. 할 때마다 신고하는 게. 특히나 이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이 노년층 분들은 디지털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편리하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된다, 집에서 할 수 있다라고 홍보는 하지만 막상 그걸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죠. 젊은 분들이야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신고 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각 지자체는 당장 6월부터 이게 계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신고 누락된 걸 찾아야겠죠. 신고 누락된 걸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행정력이 투입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4만 원에서 100만 원, 몇십만 원짜리 그 과태료 받자고 지금 어마어마한 행정력을 쏟아붓자니 별로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각 지자체에서도 굉장한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가량 추가해 연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잦은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1년 연장하는 것 후에는 똑같은 또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어떻게든 세금 안 내려고 어떻게든 소득세 좀 감추고 싶은 그런 사람 심리 때문에 관리비가 또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아까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신고를 최대한 미루거나 신고를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편법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도 찾아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과태료를 더 부과하는 것이 약간 모순적인 정책이잖아요. 이거 잘못된 정책이에요 해놓고서 그걸로 인해서 과태료를 받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의견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 원장관은 앞서 국회 인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그래서 국토위에 TF팀이나 소설위원회를 만들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지금 이런 문제 많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8월달에 임대차 3법 시행된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로 사용했던 분들,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를 한번 사용했던 분들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8월달 이후부터는 신규 전세 시장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런 신규 임차인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기존에 연장이 안 되니까 많아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전세가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부담, 더군다나 지금 전세 물량이 없는 시점에서, 올 하반기 전세 물량이 없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점에서 임차인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곧 매매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점검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유스테이와 같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고 입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스테이가 뭔지 아시죠?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전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건데, 우리가 개인한테 대부분 임차를 얻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세나 월세 구하게 되면 거기 주인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개인이죠. 거의 90% 개인입니다. 자, 그런데 유스테이 같은 것들은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 하나나 KT라든가 대림이라든가 여러 업체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대기업들이 건설을 하고 나서 대규모로 임차 전용 아파트라든가 임차 전용 건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상당히 임차 공급이 원활했었죠. 대신에 정부는 거기에 따른 혜택을 좀 부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맞춰주고, 개개인들은 유스테이를 통해서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시장 안정화에 효과적이고, 또 관리를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관리하는데 뭐가 잘 안 돼요. 그럼 좀 잘못된 임대인 만나게 되면, 깐깐한 임대인 만나게 되면은, 그거 알아서 고치세요라고 하거나 전화 피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 그럼 또 스트레스 받잖아,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유스테이는 그런 것들을 다 해결이 되죠.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유스테이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굉장히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유스테이가 사실 전혀 살아나지 못했고요. 안 했죠. 사실 없어진 거죠.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다시 이와 같은 형태로 뭔가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장 임대차 3법의 전면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2년 아직도 뭐 국회에는 민주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들이 입법한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파기하진 않겠죠. 상당히 좀 기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미 2년 정도 시행이 됐잖아요. 2년 가까이 시행 중인 정책을 다시 크게 갑자기 폐지한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또다시 시장의 어떤 그 안정화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장기 계약을 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거는 지금은 억지로 임대인이 원하지 않으라도 2+2년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건 하지 않겠지만 너 스스로가, 임대인 너 스스로가 장기 계약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찍 전략이 아니라 당근 전략이 되는 거고, 햇볕 정책 같은 거죠. 햇볕 정책. 예, 그런 형태를 해줘서 유도를 하겠다는 거고, 소형 아파트의 주택임대 사업도 부활. 왜냐면은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금적인 혜택을 받는 대신에 의무 임대 기간이 있죠. 의무 임대 기간 동안에 무조건 내가 5%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임차를 해줘야 되니까, 사실은 시장의 임대차 시장을 좀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을 낮춰주는데 상당한 일조를 하는 것이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활하게 되면, 주택임대 사업자 부활하게 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게 정착이 되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임대차 3법 같은 게 사라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가 잘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결론은 이런 겁니다. 아직 확정 오피셜이 뜬 건 아니지만 일하면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대 계도 기간이 1년 정도 연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